말 대신 침묵으로 충분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 내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존재로 머무는 힘에 대해 떠올려 봅니다. (23번) 유전자 키. 복잡성에서 정수로. 중도는 말처럼 양 상대편 사이를 걷는 우아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발걸음마다 완전히 포기하는 길입니다. 무로부터 조각된 길. 당신 전에는 아무도 밟지 않았던 길입니다. 규칙도 리듬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서 오직 당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진정한 본질 속에 흥얼거리며 놀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의 열기입니다. 23번 유전자 키, 시티. 안녕하세요. 유전자 키 가이드 샤론입니다. 오늘은 유전자 키 23번, 3번 라인의 날입니다. 그림자는 복잡성, 선물은 단순함, 그리고 시티는 정수입니다. 지난 2월 카드뉴스에서 저는 AI를 배우며 제 3과일이 자유로워지는 여정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저는 그 3개월 동안 제 삶에서 어떻게 AI의 배움과 23번의 메시지를 적용했는지, 그리고 적용한 결과 제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AI와 CT 정수는 제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AI를 통해 제 삶의 정수를 알게 되었고요. 그 정수를 몇 가지 AI 툴을 통해 책을 쓰고 일상을 살아가니 더 가볍고 충만한 삶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샤론이 AI와 함께한 봄 소식을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그 자유를 찾아가는 길이 지난 3개월 동안 우아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 이후로도 저는 여러 번 기술? 난 안 돼 하는 좌절을 만났고요. 와장창 깨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AI 툴들이 매일 쏟아지는데 저는 챗GPT를 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금방 갔어요. 몇 시간 동안 끙끙거리며 초대장 하나를 만들었는데 옆에서는 1시간 만에 홈페이지를 뚝딱 만들었다고 하고요. 한 발 나간 듯 싶어 기뻐하면 미국에서 이거 나왔다, 일본에서 저거 나왔어 하며 새로운 툴들과 기술이 쏟아졌고요. 도대체 끝은 있는 것인지 막막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잠시 멈추었어요. 이제는 좀 알거든요. 이때가 무조건 항복할 때라는 것을요. 23번의 메시지죠. 저는 제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만난 것도 먹고 해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땡땡이도 치고요. 때로는 즉시, 때로는 반나절, 또 때로는 일주일. 서서히 제 안에서 에너지가 차올랐습니다. 그때 다시 발을 내딛었지요. 윽박지른다고 서두른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매번 저에 대한 판단과 여러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그 상황에 항복하고, 그러면 차츰 마음이 열리고 에너지가 생긴 거죠. 소중한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항복, 즉 서렌더는 제가 싸움에서 져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뒤로 물러나 큰 눈으로 전체와 흐름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요. 힘들고 절망할 때는 그 속에 빠져서 안 되는 것만 보였는데요. 뒤로 물러서니 전체가 보이고 내가 놓쳤던 곳이 보였어요. 어느덧 GPT 사용법을 친구에게 눈을 반짝이며 알려주는 제가, 그리고 친구 덕분에 일 처리가 빨라졌어. 시간에 여유가 생겼네. 하며 고마워하는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제 비전, 시공간을 초월해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라는 제 글로벌 꿈에 한층 다가간 저도 보였고요. 인재라는 제가 원하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고 작가라는 꿈을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제 일상이요. 고전을 통해서도 멋진 저자들과 친구가 되니 시간도 초월하지요. 지난 겨울 서울에서 저는 AI 전문가를 만나고 그 덕분에 지금껏 온라인으로 AI 수업을 하면서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부터는 인제에서 자발적 가두기를 하며 하루 종일 작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AI 덕분에 제 인재의 삶이 경쾌하고 의미 있게 변모했습니다. 예를 들어 GPT와 영어로 성경 스터디를 하고요. Social History of Art라는 영어판 책을 읽으며 GPT와 함께 토론을 합니다. 예술과 문학, 그리고 서구의 시각과 사회 변천을 배우고 있죠. 이때 생긴 통찰이 제 책과 글 속으로 스며듭니다. GPT와 상의하며 책을 씁니다. 덕분에 기획도 초고도 가볍게 휘리릭 완성이 되고 있고요. 수정도 단숨에 가능합니다. 예전처럼 한 꼭지를 수백 번 고치며 한 달 내내 5페이지를 넘기지 못했던 삶은 이제 없는 거죠. 물론 저도 압니다. 이렇다고 당장 출판사와 책 발간 계약을 하고 책이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지난 20-30년 동안 영어와 명상에 그리고 코칭에 몰입하니 저도 모르게 통역사가 되고 기업 전문 강사와 경영자 코치가 되었습니다. 명상 안내자도 되었고요. 작가라는 제 꿈도 그렇게 가고 있죠. 첫 공저책도 그렇게 우연히 나왔고 작가 살아보기도 우연히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결과에 상관없이 꿈을 이루는 그 과정이 자체로 즐겁고요. 이 여정을 통해 제가 성장하고 저라는 사람이 누구이고 언제 반짝거리는지, 즉 저의 정수를 알게 되지요. 이곳 인제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매일 달라지는 산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찬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변함없이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산의 모습도 제게 든든함과 안정감을 주고요. 이 청정자연이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한 삶을 매일 제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제의 산을 매일 바라보니 그 자연이 제게 서서히 스며들더라고요. 그리고 새삼 다시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 옆에 두고 생각하면 내가 그것을 닮아가는 것을요. 큰 바위 얼굴처럼요. 이렇게 인제 산골 마을에서 저는 AI 덕분에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좋은 도전들을, 삶의 실험들을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지난 주말에는 서울 공덕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인제에서 살아보기가 아닌 인제에서 살기로, 작가로 살아보기가 아닌 작가로 살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길 위에 있고 계속 이 길을 갑니다. 저도 제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다음번 카디누스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샤론합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작가 샤론드립니다. 정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6월 3일 한국은 새로운 장을 엽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 맞게 이곳 인제에서 계속 연결되어 춤을 출 것이고요. 다음번 카드뉴스에서 보다 저다운 이야기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샤론합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작가 샤론드림.